네, 안녕하십니까. 야인시대 토마토 대표 프로그램인 야인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리턴즈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화요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네, 최창준 전문가입니다. 항상 화요일 날 방송을 지금 한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전문가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동현 전문가랑 저랑 또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냥 젊게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방송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지가 처음인데. 옛날에 한번 있었잖아요. 주말에 한 번 있었어요. 네. 화요일 꿀조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1부는 여러분들 어제 보셨겠지만 미니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2부에는 이제 종목 진단을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들을 좀 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교육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야인시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원론적이지만 좀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스킬이라든지 종목 분석, 시황 같은 거 중요하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우리 주식이라는 걸 저는 이 바닥에 20년 있으면서도 사실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자주 씁니다. 그것이 본인의 컨트롤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도 어떤 분들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주식을 잡았다가도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확립되지 못하면 특히나 여러분들 증권 미디어를 많이 보시게 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고 그렇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를 하실 거냐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또 참고하시는지도 또 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단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Know Yourself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투자는 기업에 대한 분석 혹은 외국인과 기관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같은 주식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나고 공포감이 들고 미련이 생기고 후회가 들고 이것은 본인의 멘탈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고 내가 분석하는 기준, 나의 투자의 원칙을 고수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갔을 때 수익이 나고 그런 어떤 4대 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겨냈을 때 혹은 욕심이 나는데도 과감하게 손실을 보고 정리했을 때 큰 손실을 입지 않고 오히려 꾸준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주식 투자를 하는지를 꼭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에라도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가 지금? 왜 이 힘든 주식시장 더군다나 4년 이상 박스권에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자산 증식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산을 더 거액을 모으기 위해서 증식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는 노후에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젊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이 나왔을 때 봉급 이상의 어떤 월급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정 생활비를 보탬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자산을 증식하느냐 혹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그것을 출금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증식을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손절 단타를 치면서 반복하시다 보면은 그 자산 늘릴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자산을 늘린다는 개념 자체는 있는 것을 지킨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복리 기준으로 붙였을 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자산이 풍선처럼 커지는 건데 반대로 이제 생활비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매수해가지고 중장기 가치주 투자해가지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불가능하죠. 어떤 전문가들이 가치 투자 혹은 중장기 기업에 대한 성장 투자, 기술적 매매 다양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돈은 과연 어떤 돈이냐 성격 자체가 정말 이제 잉여 자산 여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몇 수년간 출금에 대한 압박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냐 일부 몇몇 분들은 전세금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1년 이후에 필요한 돈 혹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이 정도 돈은 여유가 있다. 혹은 나는 어떤 일이 만약 급한 일이 생긴다면 이 돈을 빼야 된다. 그런 어떤 자금의 성격이 또 있습니다. 혹은 뭐 정말 극단적으로 투기적인 거래나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어떤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도 매매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은 획일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주식도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어떤 자금의 성격인지에 따라서 동일한 종목을 이 투자자에게는 매수의 의견을 드릴 수 있고 반대 투자자분들께는 매도 의견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야인 시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반드시 이 부분을 제대로 기준을 잡지 못하시면 앞으로 5년, 10년 아무리 오랫동안 하시더라도 시간 지나고 보면 난 그동안 뭐 했지? 남 좋은 일 시켰네 이렇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를 한번 노트를 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손실 보고 홀딩 자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어떤 포용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락을 했을 때 미실현 손실로서 홀딩하고 이런 거 못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전문가 혹은 미디어에서 가치가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 이 주식은 사서 기다려라. 그렇게 사면 손실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남의 의견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은 종목 갖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느긋하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고가권역에서 가격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좀 더 가냐 못 가냐 하는 트레이딩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홀딩은 아주 잘하는데 대응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높게 사시면은 떨어지면 어때요? 빨리 잘라야 되는데 손해보고는 안 팔아. 이렇게 가버리시면 반토막 10분의 1 토막 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표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도 분명히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위험을 추구하실 경우에는 변동성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종목의 선정 혹은 시황의 어떤 매매를 공격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시황 판단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안정 성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또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획일적으로 매수, 매도, 보유 이렇게 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성향에 맞게 매매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동일한 종목도 남들 손해보는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혹은 다른 사람들 조급해하면서 팔고 나간 것을 진득하니 가지고 큰 수익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적기에 손절 매도도 가능하시고 결과적으로 이겨서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고,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주식은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때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어떤 매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는데,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배팅이죠. 이것은 수치적으로 어떤 계측이 되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꿈을 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 꿈을 꿀 때 주식은 속도가 나옵니다. 숫자는 찍히지 않아요. 저거 왜 저렇게 올라가지? 많은 사람들이 꿈꾸기 때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로 계측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 주식은 속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확인되지 않은데 속도가 난다.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성장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잘하셔야 되냐? 대응을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성장주 매매하는데 대응 안 된다? 10분의 1 토막 납니다. 반토막 납니다. 좋아서 박수 치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반토막 나는 겁니다. 왜? 대응이라는 것은 이익 실현이 되든 손절이 되든 추세 이탈 시점에서의 매도가 되든 정확하게 맥점에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가치주. 가치는 낮은 가격, 싸게 사면 이긴다. 이 관점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싸게 산다는 건 뭐예요? 타이밍을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사는 것이고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성장은 뭐예요? 성장은 꿈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빠릅니다. 반대로 손실도 빨리 나겠지만, 계좌가 변동성이 크지만, 가치에 투자할 경우에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보장성이 있어요. 수치로 계측이 됩니다. 뭐 배당 수익률, 뭐 PBR, 자산 가치, 혹은 이익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등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 변화가 없다라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두 가지 엄청나게 다른 두 매매를 혼동해 버리시거나 이 성장주 매매를 할 때 가치주 방식으로 해버리고 가치주를 매매하면서 조급해서 빨리 수익을 추구한다? 그건 타당치 못한 거예요. 정말 주변에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보장되는 수치와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싸울 것이냐, 아니면 꿈에 대한 속도를 추구하면서 대응을 할 것이냐. 완전히 투자의 성향을 두 투자자는 다른 방식으로 가셔야 되고 종목의 선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호하느냐. 그럼 하나를 정했다라면 오락가락 하시면 안 됩니다. 오락가락 하시면 대부분 주도주는 성장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상승장은 보통 성장주가 좋지만 그 상승장에서도 가치주 가지고 수익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주가 대다수 움직일 때도 성장주 일부 종목은 분명히 갑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태기를 하시거나 혹은 포트폴리오화 시킨다면 이걸 많이 가져갈 거냐, 이걸 많이 가져갈 거냐 정리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제가 주식을 할 것인가죠. 투자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식 투자, 욕심, 미련, 공포, 후회와의 싸움입니다. 이건 나하고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남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타인과의 수익률 비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 올라가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나? 힘들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절대 수익률로 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주식 바닥에 정말 10대부터 들어와서 20년간 하고 보니 주식은 정답은 없어요. 모범 답안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너나 나나 고수들 10명 데려가서 어떻게 돈 버세요? 어떻게 돈 버세요? 어떻게 돈 버세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확고한 투자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10명의 돈 버는 투자자분들 모두를 모셔놓으면 본인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시장에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박스장이든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장, 가치 반영하지 못하면 도루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좋다, 이 회사가 저평가다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혼자 싸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서 이 종목은 될 거야. 근데 시장은 그 주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세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면 그냥 소해줍니다.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인데 이 주식이 10배 갈 거야. 10분의 1 저평가돼 있어. 근데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면 10분의 1 저평가 상태가 10년간 유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 위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외롭게 싸우지 마시고 결국 자기관리와 현실인식입니다. 현실인식. 뭐냐? 고집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조금 배신자들이 매매를 잘합니다. 주태가 좀 없는 사람들이. 왜? 시장은 항상 유기적으로 바뀝니다. 일주일 전에 매도라고 생각했던 주식이 일주일 뒤에 좋은 흐름짐이 나오면 강력하게 스트롱바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투자자도 변해야 되는 것이고, 몇 년간 성장주 장세했다. 근데 가치주로 바뀌었다.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고 야이 시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최창규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준입니다. 먼저 김동현 전문가께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측면에서 둘이 얘기하고 강의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닌데 약간 좀 틀린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주도주 관련돼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주도 업종하고 또 주도주하고 계속 업종과 주도주가 1년 내내 계속 주도업종과 주도주가 됐습니다. 이런 거죠. 아침에 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또 저녁에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밥을 먹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잠자는 시간도 있는데, 그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순환이. 완전히 생활 사이클이 완전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먹고, 저녁 밤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이랬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일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는, 낮에 자고, 저녁 때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주도업종하고 주도주가 계속
차별적인 강세를 기록하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이 한 일주일 전부터 약간씩 소외업종과 소외주들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인, 뭐 굉장히 낙폭이 가대했다가 시장에서 완전히 비호감 종목이었지만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하고 약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두 번째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에서 한 4개월 정도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690포인트 플러스 뭐 5포인트 정도에서 계속 700포인트를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뒤에 원동력은 누가 있냐? 수급 주체가 기관 투자가 중에서 연기금 쪽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약간 긍정적인 그런 시가총액 높은 그런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수익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펼치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약간 동조화 현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먼저 지금 주도주가 어떤 거냐? 1년 내내 주도주 올해 아모레퍼시픽 아닙니까?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계속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도 LG생활건강이 먼저 치고 올라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근데 아모레퍼시픽 보시면은 뭐 다시 신고가 45만 원대를 향해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거든요. LG생활건강은 신고가 치고서 약간 조정받는 틈을 타가지고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 누가 있냐? 기관 투자가 중에서 연기금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에서 약간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은 연기금의 연금 운용하는 게 약간 분리가 될 것 같아요. 연금 관련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그런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12월 달 계속 연기금의 그런 매수는 계속 지속되고 또 기존의 연기금이 가장 매수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치면서 아니면은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45만 원대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주도주 원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주도업종이고 주도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제약주 중에서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또 종근당 또 한미약품 이렇게 대형 제약주 중에서 신약 개발 능력이 있고 신약 수출 가능성이 있는 뭐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한 5개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했고 최근에 코스닥에서도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임상 3상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상용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를 강세를 보이는데 제약업종도 올해 한 해 동안에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은 1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적에 계속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과 업종이었다고 봤을 때에 한미약품 최근에 뭐 조정을 받았지만은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계속 주도 업종이었고 주도주였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여기서 72만원, 70만원이 강하게 이탈되면서 깨지지 않는 한, 하락하지 않는 한은 계속 주도주다. 그리고 주도업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기관들 매수가 최근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약간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올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또 폭스바겐 관련돼서 배기가스 관련된 그런 문제가 터지면서 전기차에 관련된 기대감이 확 살아났죠. 3분기 실적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LG화학이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5년 전, 4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2세들한테 가장 물려줘야 될 종목 중에 1위 종목이 LG화학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LG그룹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주가, 계열회사의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LG화학도 주도주다. 누가 매수했습니까?
기관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 매수가 굉장히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건 주도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기둥과 같은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는 무조건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면서 거기에다 대놓고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기관 매수가 되면서 그래도 뭐 130만 원대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단기 고점이 한 140만 원대니까 지금 130만 원대 있으면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 뭐 4분기 실적도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시장에서 중심적인 주도지 않은 주도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환율 영향 때문에라든지 뭐 실적도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한 2달 동안은 아마 다른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정유주라든지 이거 올릴 쪽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흐름을 보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당분간 기관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수급이 충돌하기 때문에 저점은 한 145만 원대 정도 그리고 고점은 한 165만 원대 사이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중심적인 종목이긴 하지만은 주도주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65만이 돌파가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하지만은 현재는 예비 주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최근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뭐 전년 대비해서도 잘 나왔고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도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받은 것 같으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 매수가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동종목 같은. 여기서 기관 매수가 다 들어왔는데 공통점은 뭐죠? 연기금이 다 많이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 최근에 중국 업체하고 제휴를 하면서 약간 긍정적인 흐름이 났다. 역시나 또 주저앉았습니다. 기관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하면서 박스권의 종목은요. 바닥권의 박스권의 종목은 주도주가 아닙니다.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의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인데 바닥권에 있는 거는 앞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앞으로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저점 부근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데 여기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거를 주도주 쪽에서 아마 7,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뭐 화장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있었으면은 여기에서 30%, 40% 손실나는 거 그쪽에서 다 복구를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비주도주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은 빨리 판단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빨리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역시나 현대중공업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실적과 업황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봤자 캐파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역할을 못하는 비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들어오니까 당분간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일단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얘기를 잠깐 하면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CJEMM,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코미팜 여기에 가장 코오롱생명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어떤 업종일까요?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7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셨지만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들으면서 강세를 보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CJEMN, 뭐 여러 가지 엔터 사업도 하고 게임 사업도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10월, 11월 중순서부터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코스닥 시장이 점점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끄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오늘 신고가 쳤습니다. 신고가 장중에 18% 정도 종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삼상 때문에 상용화 기대감이 보면서 코오롱생명과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 한미약품 이런 것들이 세 종목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되면서 뉴스에 따라서 한번 급등이 일어났다가 또 살짝 조정받고 급등이 일어났다 조정받으면서 계속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주도주고 주도적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직전 고점의 위치가 2060포인트, 저점은 한 1980포인트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면서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못 올라가고 현대차가 못 올라가면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 보시면은 이번에 7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고요. 저희 같이 인사드리고 종목 상담하러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뵙겠습니다.